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5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뛰어넘어야 혁신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와류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판매하는 데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엉터리 와류기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자동차 기술을 퇴보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어그로를 끌다 보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판단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효과 있다는 사람이 있고 효과 없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묵묵히 말없이 떼서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이 좋다고 하니까 사서 달아보고 좋은 점이 있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부정적인 부분이 있네. 차가 이상하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은 떼게 되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떼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보약을 먹였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소비자 중에 효과 있다 좋다는 사람 1명, 2명, 3명 이것만 계속 올려보세요. 100에 95명은 별로다 이렇게 하는데 5명 정도가 좋다는 내용 그것만 홍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그 5명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홍보 내용을 믿고 구매를 한다. 똑같이 또 그 부작용을 땅속에 묻어둬야 됩니다. 자기만 효과가 안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만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자기 차가 골병이 되는지 아픈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비를 향상시킨다, 출력을 올린다, 매연을 감소시킨다, 소음을 감소시킨다, 진동을 감소시킨다. 이 모든 조건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제조기술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으려 그러면 연비, 출력, 매연, 소음, 진동 동시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연비요, 1%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력 올라가야 된다. 매연 줄어들어야 된다. 소음 감소돼야 된다. 진동 감소돼야 된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그렇게 해야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 관리, 정비, 사용 분야로 분류를 해서 제조 기술 분야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연료절감기 업체요. 제조 분야의 기술입니다. 장착만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기술이라 그러면 연비, 출력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매연, 소음, 진동 감소해야 되겠죠. 이 5가지 정도 개선을 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튜닝 하시는 분들요 많이 있죠. 매핑도 하고요. 각종 센서값 모듈을 달아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연료절감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와류기 만드는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왜? 매핑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안다는 거예요. 센서값, 데이터값 변주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비가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매핑에서도요, 연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 조건에 따라서 차량 박스가 크고 엔진이 스몰 사이즈로 들어갔다 하면 기아 변속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해서 출력을 올리면 변속이 빨리 된다. 그래서 연비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튜닝 하시는 분들 젊을 때 많이 하죠. 소리도 우렁차게 나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또 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잘 나가는 느낌도 받고 싶고, 아반떼 차량에 400마력까지 튜닝업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거는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튜닝의 끝은 뭡니까? 순정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와류기 업체 사장들보다, 와류기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튜닝을 하는 사람 실력 훨씬 높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약간 좋아지겠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 1% 정도 보기도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류기 업체 10%, 20%, 30% 연비 향상 이렇게 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호황된 꿈을 쫓지 마세요. 무지개를 보고 뛰어가는 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무지개는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조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연비, 출력, 매연, 소음, 진동 이 부분을 동시에 개선해야 된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과연 쉬운 기술인지. 그리고 연료절감기를 개발한다 하면 시작부터 엔진의 결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함을 찾아내고 그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와류기 업체 그거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시의수 게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의수 게임에서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오는데 올라간 것만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운전자들요, 운전 잘 못합니다. 연비운전 제대로 하면 연소실안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연비운전을 잘 못한다. 연소실안이 지저분하겠죠. 카본 축적되겠죠. 이 부분 일반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냐? 시내주행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차 엔진 상태가 안 좋죠. 고속도로만 계속 운행하는 차량들, 엔진 상태가 좋죠. 자, 봅시다. 시내버스, 디젤 차를 탄다. 운행을 하면 엔진 내부에 카본 축적 현상이 생기고 배기구에 카본이 찌꺼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DPF가 달려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연소실 안이나 배기구에 카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운전자의 발놀림, 이런 부분 때문에 매연 발생량이 달라진다예요. 자, 그 부분이 왜 달라지느냐? 시내 주행을 한다 하면 가속 페달 밟는 깊이가 많이 밟았다, 작게 밟았다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밟았을 때 공연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매연 발생하죠. 그런 게 누적돼서 쌓이는 것입니다. 연소 조건이 불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 안에 오염물질이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행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올라가자마자 크루즈를 넣기 때문에 부하 변동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연비가 좋은 조건으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탄다 하면 운전석관 제대로 운전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99%를 엉터리 운전하고 한 1% 정도는 그래도 자동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운전석관을 바꾸고 좋은 운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엔진 내부에 카본 발생량 많습니다. 퇴적대가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퇴적됩니다. R엔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죠. EGR로 연소가스가 흡기구로 다시 돌아와서 남악가스와 합류되면서 흡기 매니홀드, 스웰밸브 쪽 카본 슬러지 꽉 찹니다. 왜 그럴까요? 유로6가 아닌 엔진 기본 베이스에 유로6를 적용하다 보니까 EGR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매연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EGR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흡기구가 많이 막히겠죠. 카본 슬러지 숟가락으로 퍼내고 하는데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 공연비 조건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힘이 없고 비실비실거립니다. 흡기구 건 70%까지 막혀버려요. 힘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면 힘이 없다고 해서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가보면 그 매니홀드 떡 열어보면 구멍 다 막히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세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죠.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카센터 하시는 분들, 아,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차주가 직접 그 환경을 봤는데, 그 현상을 봤는데, 아, 그냥 덮으세요 하겠어요? 개복을 하고 열어가 청소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그 청소하는데 하루 꼬박 들어갑니다. 그럼 인건비,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유지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기본요 50만원 날라갑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을 싹 바꿔야 됩니다. 운전 습관을 바꾸고 운전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연소실 안에 한 번에 청소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흡기구를 통해서 브러쉬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진공청소기를 빨아내고 그 다음에 보르 같은 것으로 막대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귀찮다 하면 케미칼류 사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 하면 연료 라인을 통해서 분사되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 정도 약간 세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EGR 밸브가 들어가 있다 하면 흡기 쪽, 스웰 밸브 쪽 이쪽에 카본이 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흡기구 쪽에서부터 청소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에어클리너 호스를 분리하면 시동 꺼지는 차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 청소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정을 가끔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아졌다. 청소 한 번씩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 연소실 안에 소형 경계청이 있다. 그리고 그 소형 경계청 사이에 카본이 퇴적되어 있고 윤활이 원활하지 않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그 부분 엔진 오일 속에 코팅제를 넣는다. 뭐 합성유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거갑시킬 수 있는 첨가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용 분야입니다. 운전자가 연소 효율 높은 운전 방법으로 평상시 운전하면서 엔진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고 연소 효율 높은 공연비 좋은 운전 방법을 배워서 운전 습관까지 동시에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조, 관리, 사용 이 세 가지를 적용하실 때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뛰어넘는 기술, 그 기술을 찾아라. 또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라 그러면 관리 방법을 찾아라. 차를 구입하고 나서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연소 효율 높은 운전 방법으로 엔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배워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없는 와류기, 이것을 가지고 나랏돈을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랏돈 탐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요, 탐관오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탁해서 국민의 혈세를 과감하게 빼먹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큰 도적이에요. 사회 악입니다. 나라 돈 탐하는 놈, 죽일 놈입니다. 이게 자동차 쪽에 그런 놈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먼 공무원들 속여가지고 결탁해서 그 돈을 빼먹을까? 그러면 커미션을 공무원한테 주고 그 공무원은 그거 받아문 죄로 코 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덕이 없는다거나 또 권력이 있다, 뒷배경이 내가 권력이 있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뻥치는 놈들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정책으로 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게끔 법도 만들어내고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나라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근대적인 악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배가 정치권에 권력에 힘이 있다, 뒤에 연구과제를 해서 밀어줄 수 있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눈으로 냉정하게 보세요. 그래야만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기술을 퇴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기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는 세금, 이 도적놈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공무원 옷을 벗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잘 속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마시고 탕가놀이가 되지 마시고 나라 돈 탐하는 놈과 결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